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 굉장히 뭐랄까 좋게 말하면 전략가고 또 예. 나쁘게 말하면 또 기업을 운영했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의 이익을 우선해서 판단할 예.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상황 이식이신 거죠. 예, 저 일기 때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일기 때보다 예. 훨씬 강하게 음. 나올 것 같고 하고 예. 싶은 거 다 할 것 같고 예. 일기 때는 말이 앞서고 행동이 못 따른 측면이 있는데 아하. 지금은 상원 하원 공화당이 다 장악하고 예. 참모들도 이제 말릴 사람이 없어요. 아하. 거기에. 예. 그래서 저는 트럼프 2기에 뭐 경제 안보 다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를 예. 되받치는 두 기둥인데 예. 우리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신 정말 바짝 차리고 우리 국회도 아주 초당적으로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딱 돌았으면 2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태. 민심의 반응이 이렇게 싸늘한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예. 지금 갤럽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3주째 1위거든요. 예. 부정평가 1위. 원인은 원인 1위거든요. 예, 예. 근데 2위가 이제 경제, 민생, 물가예요. 근데 저는 이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어떻게 경제, 민생, 물가보다 김건희 여사 여사 문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법의 문제기도 하지만 국정 뭐 개입이나 이런 문제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감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블랙홀에 빠지게 한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가 어떻게 부정평가 1위가 될 수가 있냐.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들한테는 경제 민생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여론조사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위지만 예. 저는 경제 민생이 당연히 1위라고 보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예, 당연히 1위라고 보는데 민심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싸늘한 것도 있지만 예. 그 기저에는 저는 먹고 살기 힘든 문제, 이 문제가 완전히 깔려 있고 이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국민들께서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뭐 청년 실업자나 비정규직이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예. 그런 게 저는 더 크다고 봐요. 사실은 언론에서 많이 안 다뤄서 그렇지 이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있었던 양극화 문제라든지 맞습니다. 민생 문제 이런 게 중요하게 좀 안 다뤄진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예.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담론을 되고 해야 제 같은 되는데. 정치인도 그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예. 맨날 인터뷰하면 김건희 여사가 뭐 공천 개입을 했냐 뭐 인사를 어떻게 했냐 휴대폰을 어떻게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녹취가 있냐 없냐. 예, 예. 녹취가 있냐 뭐 모시라는 사람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거 나라가 예. 그 수렁에 그 늪에 빠져도 나라가 이 괜찮은 거냐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하. 부인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 문제는 국회에 맡겨두고 대통령은 이제 진짜 자기 본업이라 그럴까 그걸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이게 대통령 본인의 불법도 뭐 일부 섞여 있는데 예. 지금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이 김건희 여사라는 블랙홀에 아주 감정적인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후죽거리고 그러면 앞으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 나머지 임기 동안 할 수는 계속 이렇게 없죠. 갈 거냐. 좀 국가를 위해서 좀 국민을 위해서 좀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슬픈 이야기거든 지금. 그렇죠. 제발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윤석열 정부 5년의 임기를 예. 김건희 여사라는 그 늪에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렸던 게 이 나라를 위해서 예. 얼마나 허망한 일이었냐. 이런 뒤늦은 후회 같은 게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경제를 가지고 예. 대통령도 그러고 기재부 장관도 그러고 국무총리도 그러고 2년 반 동안 계속 우리 경제 잘 되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렇죠. 진짜 현장에 어려운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우리 경제 잘 되고 있는지. 우리 경제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근데 정부 대통령과 장관들은 경제 잘 되고 있다. 어제도 무슨 그렇죠. 뭐 발표하면서 예. 자화자찬하고 잘된 지표상으로 괜찮은 거 몇 개만 속속 뽑아가지고 근데요. 지금 진짜 보면 수출, 내수, 투자, 예. 그다음에 재정, 금융, 노동 예. 전부 다 문제투성이에요 지금. 어허.
이 정부 들어가지고 도대체 경제 정책을 뭘 했냐. 그래가지고 예컨대 비정규직 실업자 청년들한테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줬냐. 그런 걸 보면 너무 형편없거든요. 예. 코로나 이후에 몰락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예. 뭘 해줬냐. 아하. 하나도 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2년 반 동안 왜 경제는 나쁜데 대통령하고 장관들은 이렇게 맨날 이 자랑만 하고 자화자찬만 하느냐. 예. 그게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은 속이 더 터지는 일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좀 대통령께서 경제 현실, 민생 현실에 관한 인식이 이래 아니하고 한 것인가. 그거를 한번 반성하시고 예. 이번에 만약 뭐 인적 쇄신까지 만약 하신다면 말이죠. 예. 예. 그럼 제가 보기에 뭐 총리하고 경제부처 장관들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좀 제대로 된 사람들 하셔가지고 아무 성과도 없는 맨날 4대 개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예. 진짜 남은 2년 반 동안 할 수 있는 거 집중해야 될 거 그걸 잘 좀 가려냈으면 좋겠어요. 예. 이 정부는 민간 중심의 시장 경제 하고 있다 이 소리만 하잖아요. 자유주의. 민간 중심의 시장 경제만 해가지고는 예. 트럼프 미국을 또 중국의 시진핑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시장 경제 우리 헌법에 있으니까 시장 경제만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앞으로 정부가 우리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예.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만약 관세를 10% 20% 보편 관세를 매기 시작하면 예. 수출이 우리 안 되고 그러면 성장이 안 되고 예. 일자리 투자는 더 줄어들 건데 예. 이 문제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말이 뭐 고상하게 유식하게 디커플링이 어쩌고 뭐 공급망 재폐이지만 그거 중국한테 만약 미국이 관세를 60% 뭐 자동차는 200% 이렇게 매기면 예. 중국이 쪼그라들면 우리 경제는 거기에서 또 타격을 받거든요. 그렇죠. 우리 수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예. 이거 굉장히 비상한 이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예. 트럼프의 T가 이제 테리프 관세라 그러고 아하. 트럼프의 RUMP의 M이 예. 머니, 돈. 머니. 우리 보고 머니머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보고. 예, 무슨 일이 아닌데. 제가 트럼프가 1기 때 예. 우리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올리려고 5조. 그랬는데 지금 뭐 5조. 100억 달러라고 그러잖아요. 13조. 13조. 이렇게 환율을 하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뭐 한 10배 정도 더 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방위비 분담금을 앞으로 트럼프 재임 4년 동안 트럼프를 상대하는 전략을 일단 크게 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게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미 동맹이 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거를 그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건 한미 동맹이라는 상위 목표의 밑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을 트럼프는 거래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약 방위비 분담금을 좀 올려준다면 그 대신에 뭘 받을 거냐. 뭐 트럼프가 조선업 이야기도 미국 군함들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핵 재처리하는 그거 협정 때문에 못 하고 있고 일본 수준까지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걸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이 새로운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어떤 거래를 해야 우리 대한민국한테 도움이 될 거냐. 그거를 북한의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나 우리 한미 동맹 문제나 앞으로 또 우리 동북아에서 제일 화약고가 우리나라하고 대만이거든요. 그런 걸 다 종합 감안을 해서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야죠. 바이든하고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정은하고 남북과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싱가포르 하노이에서도 만났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예. 하노이에서 깨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옆에 옛날 1기 때 무슨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에스퍼 국방장관이나 틸러슨입니까? 국무장관이나 또 볼튼이나 이런 말릴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전부 다 트럼프한테 충성하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외교를 할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바로 전화해서 만나고 이렇게 바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트럼프의 선택 그다음에 트럼프의 어떤 본심 이런 걸 잘 보고 우리 외교 전략을 바이든 4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당대표 출마할 때입니까? 먹사니즘 이야기 했잖아요. 맞아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맨날 먹사니즘 어쩌고 막 신조어를 만들어 그러던 양반이 예. 자기 지금 앞으로 판결 재판받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지금 막 장외 집회를 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장외 집회 하면서 이재명 대표 연설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 아, 저 양반 머릿속에는 먹고 사는 문제는 아예 없구나. 어떻게 하면 재판부를 겁박을 해가지고 판결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올까. 이게 터지니까 예.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정치 공세를 엄청나게 해대는구나. 예.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뭐 기본소득 그 말도 안 되는 기본소득 이야기한 거 말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놓은 그런 주장이나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표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금투세 폐지자 예. 민주당 원래 했던 입장하고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 그런 거나 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포퓰리스트고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말뿐인 이런데 좀 현혹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도 언젠가 자체 핵무장을 할 정도로 되려면 예. 그러면 이 원자력 협정 개정해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전술핵이라는 게 90년대 초반까지 있다가 없어진 거거든요. 맞아요. 예. 한반도 비핵화한다고. 예. 근데 안 됐잖아요. 아하. 그러면 제가 늘 그 나토식 핵공유라는 거를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주장했는데 그게 미국의 전술핵을 왜냐하면 자체 핵무장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핵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자꾸 뭐 전쟁 뭐 한다고 공격을 하는데 핵 강국이 러시아가 엄청난 핵 강국이고 중국이 핵 강국이고 북한이 핵 강국인데 예. 러시아, 중국, 북한 핵 다 갖고 있는 나라들 그런데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일부 사람들은 예. 왜 우리는 끝까지 핵무기를 안 가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느냐.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훨씬 대화를 해볼 만한 상대고 딜 중에도 빅딜이 가능할 수도 있는 아하. 상대다. 예. 그 대신 트럼프가 늘 생각하는 돈과 거래 그 조건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던 사람입니까?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시킨 사람이 트럼프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지 한미동맹의 미래가 뭔지 예. 그걸 놓고 이야기하면서 아하. 그 안에 우리가 핵위협으로부터 당장의 북한의 핵위협 플러스 중국 러시아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호를 할 거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질 거냐 지금은 미국이 핵우산이라는데 예. 100% 전하는데 그 점이 중요하고 제가 아까 경제 이야기도 했지만 트럼프한테는 경제 안보가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아하. 돈 안보가 같이 가기 때문에 예. 경제 안보가 같이 가는 건데 트럼프는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보다 GDP가 한 12배쯤 큽니다. 예. 근데 지금 미국의 잠재적인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우리보다 더 높아요. 예. 우리는 미국보다 12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제 규모인데 지금 성장률은 미국보다 훨씬 못해요. 그런 점을 보면 예.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이라는 이 두 경제 대국이 있잖아요. 예. 그 경제 대국이 앞으로 이제 막 무역 전쟁을 벌리고 관세 전쟁을 벌리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예. 여기에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다시 성장의 궤도로 예? 올리느냐. 지금 2%밖에 안 되는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3%, 4%로 올리느냐. 우리 전략은 뭐냐. 예. 거기에 우리 정부가 그냥 시장 경제한다 이런 소리만 해갖고는 너무 답답한 소리고 거기에 우리 정부가 뭘 할 거냐. 그걸 위해서 저는 재정도 맨날 건전재정 이야기하면서 세수 결손이 2년째 엄청나잖아요. 이 재정 문제도 정부가 써야 될 돈이라면 그게 인재든 과학기술이든 산업정책이든 뭐든 보조금이든 뭐든 써야 될 돈이라면 저는 이 어려운 트럼프 2기의 미국 그다음에 미중 간의 경제전쟁 여기에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국가 재정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아주 좀 이렇게 도구마 비슷한 고지식한 거기에 매몰될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도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내각도 대통령실도 인적 쇄신 하라고 그 요구가 굉장히 크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사람을 그리 한다는 거는 정책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안보 그다음에 하고 있던 이 개혁 중에 굉장히 급한 거는 의료거든요. 연금이고. 이런 거 몇 개만 해도 앞으로 2년 반이 후딱 지나갈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막 이렇게 다 벌려가지고 무슨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이제는 그리 못한다. 아하. 그래 할 시간도 없다. 아하. 이제는 진짜 선택과 집중하셔가지고 2년 반을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제대로 살리고 안보를 그래도 지켜내는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면 그 윤석열 대통령 당신한테 좋은 거다 그게.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고 싶은 거죠.